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람다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고 세계보건기구는 지금은 람다 변이 바이러스 초기 감염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1년 반이나 줄어든 77년 4개월입니다. 1943년 이후 수명이 처음으로 낮아졌고 그 원인의 4분의 3은 바이러스 때문이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예상되는 평균 수명 저하율은 8.5배나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정한 환경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주비행에 성공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비행과 관련한 돈과 환경보호 이슈로 하루 만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로서 트럼프 재직 당시 예외적으로 성공한 부동산 투자가 타함 발행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최고위직 신분으로 미국과 초긴장 상태인 중국을 방문합니다. 돈 거래하는 앱 벤모가 다른 사람의 돈 거래 내역을 못 보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60살에 심하게 아픈 뒤 버릴 걸 버리고 소박했던 평생의 꿈을 이루어 행복하게 1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다시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도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그 다음인 이 그리스어의 람다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알파는 영국이고 그리고 그 뒤로 쭉 델타까지 인도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발견이 된 이 람다도 역시 델타와 마찬가지로 12월이었습니다. 지역만 다른 거죠. 이 람다 바이러스는 12월 달에 페루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휴스턴 메소디스트 그 메디컬 병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 미국 사람들 지금 바이러스 감염된다 하면 83% 정도가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텍사스 휴스턴 그 메소디스트 병원에서 18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85%는 여전히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상인 거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그 페루에서 지금 그 시작이 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 람바가 병원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세계보건기구도 오늘 아침에 세계에서 백신 공유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들을 잡지 못했고 잡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그 나라에만 생겨서 그곳에 인도에 영국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또 브라질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그 람다도 마찬가지로 백신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페루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까지 넘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공유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도 아직까지 백신 공급을 많이 받지 못한 나라는 계속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치료도 해야지 되고요. 결국은 윤리적으로도 세계 잘 사는 나라, 백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공유하는 것에 실패했고 경제적, 병리학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백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못 갖는 나라도 많고 미국처럼 맞으십시오 하는데도 안 맞고
백신은 남아도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국 같은 국가를 더 강하게 이 비난의 대상에 올려놨겠죠. 세계가 바이러스를 끝내길 원할 때 함께 그때야 이 바이러스 사태는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에 달렸다. 세계보건기구의 얘기예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책임자들과 함께 이 세계보건국의 총책임자가 한 얘기입니다. 사망률도 지금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중서부와 남부가 핫스팟입니다. 물론 서부 지역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지역은 굉장히 빨리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정말 그 람다까지 새로 이렇게 스위치를 하면서 겹친다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미주리, 알칸소, 알라바마 그리고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바이러스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그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많이 크게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실험실에서 혈액 샘플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뭐 혈액 샘플과 임상 실험이 그 뒷단계에 대규모로 있어야지 되는데 존슨앤존슨과 파이저나 그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의 피 샘플로 조사를 했더니 존슨앤존슨 접종자가 파이저나 그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능력이 약하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존슨앤존슨이 다른 그 백신보다 효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한 팀에서는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했거든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뭐 파이저나 모더나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조사팀, 의료팀의 얘기는 이렇지만 작은 조사예요. 그리고 샘플이 뭐 17명,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식품의약국은 아직까지는 그 새로 이 부스터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험실에 피를 샘플로 해서 했었던 조사이고 작기 때문에 다른 뭐 작은 연구도 있지만 또다시 지금이 3차 백신 접종을 받을 때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2차네요.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리려면은 보다 광범위한 그런 이제 조사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공화당이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 본인의 지역구에서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Get vaccinated.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라고 말로도 했고 트윗으로도 하고 나서 딱 백신 접종 당장 받으세요 하고 느낌표를 딱 찍어놨거든요. 나는 백신의 빅 팬이다. 현대의학에서의 기적적인 것이었다. 이번 이 백신 이런 것들이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올가을에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것과 같은 아주 무서운 사태를 다시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경고는 상당히 뭐 정치를 좀 알고 미치 매코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조금 그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소아마비에 걸려서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이 될 뻔한 것을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소아마비를 완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백신 접종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팍스뉴스의 오피니언 리더들 백신 그거 이상해 하고 음모론 하는 것 얘기 듣지 마시고 이렇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제발 지금 빨리 백신 접종 받으세요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직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한인분들,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은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예상하고 있는 인간 수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만큼 살 것 같다 하는 예상이기 때문에요. 기대 수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도 그렇다,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의 인간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국력입니다. 국민의 건강의 힘이 곧 가장 중요한 국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국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뭐 줄어들지 않는 나라도 간혹 있기는 하겠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렇지만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는 것도 함께 이 뉴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이것도 인종비에 따라 다르거든요. 평균 1년 반 수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2020년에 태어나면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보다. 그래서 1년 사이의 그 차이로는 2차 대전 이후에 1943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이고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그래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평균 수명 77년 4개월입니다. 2019년에는 78년 10개월이었어요. 그럼 78년 10개월에서 77년 4개월이니까 굉장히 큰 폭이죠? 이것도 2003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미국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엔 조금씩 인간 수명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에는 또 많이 내려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처럼 인간 수명이 1년 반이나 줄어든 가장 큰 원인 74%는 팬데믹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것도 인종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어서 블랙의 경우는 1930년대 중반, 이것은 2차 대전 이후보다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장 크게 한 해 사이에 인간 수명이 줄어들어서 2.9년, 평균 1년 반, 1년 6개월이라면 2.9년이니까 2년 9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 그리고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3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블랙보다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히스패닉이 평균 수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기대 수명. 이것은 90% 이유가 팬데믹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백인은 1년 2개월, 전체가 미국이 1년 6개월인데 백인은 1년 2개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2년 9개월, 히스패닉은 3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 왜 히스패닉계가 가장 크게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도 뭐 백신 거부율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더 많이 평균 수명이 줄어들 수 있을까? 그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대가족이니까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살았고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서류 미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업수당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테스트라든가 치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걱정했잖아요. 신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또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그 다른 소수 인종 그룹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질병통제국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백인은 그러함으로 평균 인간 수명이 77년 7개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굉장히 짧습니다. 71년 10개월, 히스패닉은 보통 미국 전국 평균보다 다른 인종들보다 오래 사는 편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DNA도 있지만 낙천적으로 산다던가 날마다 행복하게 그래서 높았는데 뭐 지금도 높긴 하지만 많이 낮아져서 78년 10개월입니다. 정말 unusual한 것이고요. 코비드-19 이외에는 왜 이렇게 평균 기대 수명이 낮아졌는가? 마약 과다 복용이 그 다음 순서고 그리고 뭐 당뇨라든가 간질환, 간경화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수명이라는 게 항상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명인데 이게 이만큼이나 짧아진 것은 나라의 건강이 굉장히 어두워졌다. 어두운 스토리라는 거고요. 20세기 중반부터 계속 미국의
그 평균 기대 인간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인의.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8년도에 조금 나아졌거든요. 아주 조금 나아져서 78.7세. 그리고 2019년도에도 2018년에 이어서 조금 그 기대의 그 수명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1년 6개월이나 인간 수명 예상되는 것이 짧아졌다는 것이고, 물론 다시 오르겠죠.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고 이것을 잘 수습을 하면 그것에는 역시 미국 내의 백신 접종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도 백신도 많이 분포를 하고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지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몇 년은 있어야지 되겠죠.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인의 그 기대 수명은 미국 다음으로 이제 잘 사는 16개국이겠죠. 그 16개국과 비교를 할 때 8.5배나 줄어들었습니다. 8.5배예요. 8.5배. 대단한 그 수치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나쁜 게 8.5배나 늘어났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뭐 라티노나 블랙은 지난해 팬데믹 때문에 뭐 어떤 나라와 비교하면 15배 더 나빠지고 18배 나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백신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 쓰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 너무 일찍 개방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델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인의 인간 수명, 세계의 인간 수명 같은 것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많은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 이 바이러스 이슈는 세계가 함께 간다는 걸 또다시 확인을 합니다. 잠시 뒤에는 뭐 키워드만 말씀드릴까요? 조 바이든,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웬디 셔먼.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아주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슈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슈가 함께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와이프는 오늘 도쿄로 출발하고 도쿄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미국에 이제 다른 곳을 들렀다.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남편은 오하이오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환경에 관해서 환경을 좀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방 그 클린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도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취임한 직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것.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때 블루칼러 일자리. 그리고 뭔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만 잔뜩 버려지고 어떠한 그 경제적인 이득은 보지 못했던 커뮤니티에 소수의 커뮤니티 등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것을 두고 공정한 환경정책 집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 40% 그런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본 커뮤니티에 적어도 40%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내지는 소수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오염이 노출되기 쉽잖아요.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베버리 힐즈 또 벨에어 이런데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매립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시의회에서 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쪽에서 그동안 받았어야지 되는, 물론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도 좋겠죠. 그러나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건강을 담보로 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왔던 커뮤니티에 깨끗한 환경 정책을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물질에 역시 노출되고 했었던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것을 발표를 한답니다. 홍수, 날씨, 또 마시는 물에 관한 기간 산업, 디젤 오염 줄이기 등등입니다. 오늘 아마 연방 그 상원에서 일단 척 슈머 등을 중심으로 내놓은 기간 산업안이
투표가 될 모양이에요. 그게 뭐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제프 베조스를 포함을 해서 4명의 민간인이 살짝 우주에, 이번엔 정말 우주예요. 지구에서 적어도 62마일 표면에서 떨어진 곳을 갔으니까 그렇게 비행을 하고 왔는데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뭐 억만장자들의 놀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새로운 항상 인간이 우주, 뭐 파란 별, 뭐 빨간색 어디 뭐 행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이나 호기심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지금 그 우주 비행 등을 개발하는 3명의 억만장자들은 다 뭐 그런 호기심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자선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 우주 관련 장비를 판다던가 아니면 우주 여행 프로그램을 판다던가 해서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선 일단 그 제프 베조스가 우리가 이렇게 우주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의 모든 직원들의 힘 그리고 아마존의 모든 소비자들이 파워를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과 모든 소비자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페이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블루메나우 오레곤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 그 우주 여행은 뭐 세금도 안 내는 그 할러데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다 세금 안 내는 거, 세금 안 내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몇 번째 부자인데도 세금 안 내고 계속 원하는 My dreams come true 하는 그런 형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이 그 연방 하원 의원의 얘기예요. 세금을 내는데 억만장자는 우주 가면서도 세금 안 내지. 그리고는 이제 그 돈을 다 그렇게 개발한 거 뭐 소비자들이 사주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고맙다고 지구에서 할 일부터 해. 우주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그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어제 100억 달러를 기후변화에 이 제프 베조스가 기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제 알고 보니까 어제 새로 완전히 발표한 것은 아니고 11월 달부터 조금씩 발표를 했었던 그 내용과 크게 변한 것은 없더군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16개 조직에 이미 7억 910억 달러를 7억 9천은 아니고 아무튼 약 7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약 7억 달러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기후변화를 막아서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 안에 가서 봤더니 지구가 얼마나 작고 타이니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뷰티풀하고 그리고 아주 깨지기 쉽다. 우리 이삿짐 쌀 때 깨지는 거라고 써서 이삿짐 뭐 보내고 하잖아요. 프레이즈를 하고. 지구도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뭐 환경보호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와 같은 그 라켓이 한 번 올라갈 때 4사람밖에 안 탔잖아요. 한 번 올라갈 때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 180만 마일을 달렸을 때랍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 평균 뭐 20만 마일 이렇게 안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157대의 자동차가 이제 폐기될 때까지 달리는 그 마일 수가 한 180만 마일로 보는데 4명이 타고 한 번 올라간 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오염 배출이 심하겠는가. 이것은 런던에서부터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일반 민간 항공기가 손님을 꽉 채우고 가면은 그게 이제 4명이 11분 동안 그 우주 그 언저리에서 살짝 있었다 온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하지는 않지만 뭐 블루 오리진이나 그 제프 베조스가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다른 2명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그 리처드 브랜슨 경 같은 경우는 영국에 앞으로 한 번 손님을 태우면 1년에 400명 정도는
우주 여행 내지는 우주 비행을 경험시키겠다 하는 거잖아요. 400명을 태우려면은 몇 번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환경에 굉장히 나쁘다. 개발되더라도 추가로 또 환경 오염을 막는 무엇인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후에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한 사람이 영광까지 정말 달콤한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추락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다. 불과 짧은 시간에 상상하지 못한 몰락 내지는 추락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인간 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수십 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드바이저였고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취임식 위원장이었죠. 이 사람이 어제 연방 기소됐습니다. 탐 베렉이 어제 그 연방 기소가 됐는데 로비스트로 등록도 안 하고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를 위해서 일하고 괜히 일해줬겠어요. 돈은 본인이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그런 에이전트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본인은 그것도 그 로비스트 등록하지도 않고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 일이에요.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도 그랬습니다. 폴 매나포트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선거 대책본부장이었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원래 그 투자가예요. 부동산 개발도 많이 하고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뭐 호텔도 짓고 뭐 데이터 회사, 텔레콤 타워도 짓고 많은 것을 했고 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트럼프가 어떠한 그 기술이 있는가, 사업에 수완이 있는가, 나도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다 트럼프가 말하자면 나를 키웠다 하는 식으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취임식 위원장까지 맡게 됐는데 그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쉽게 접근하고 언제나 접근하고 하는 것을 어떤 힘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이게 그 법무부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들 미국 정부 관계자들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미국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에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홈팀이라고 불렀대요. 이메일 오고 간 것을 보면은 돈은 본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액수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에 사법방해다. 어떠한 그 조사를 받을 때 뭐 증언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연방 법집행관에게 수사받을 때 뭐 페르시안 걸프 지역 국가의 부자들과도 또 거래하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뭐 딱 국가만을 상대로 로비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그 주변 지역의 많은 그 부자들과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다 한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러면서 아니라고 뭐 거짓 증언을 했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74세예요, 이분이. 74세인데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청문회에서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석 청문회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한 그 에퀴티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그 콜로니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수십억 달러 기금을 이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모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커넥션 같은 것을 많이 그 이용을 했다는 거죠. 특히 그 아랍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에 있는 그 투자 회사를 통해서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에 있는 이 사람과 거래를 한 그 투자 회사도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원래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가 아니라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그 하비 와인스타인 왜 혼돈되죠? 하비 와인스타인 그 제프리 앱스틴
와인스타인이죠. 그래서 그 헐리우드의 프로듀서 이 사람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뭐 서로 동관계도 있고 했는데도 거기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굉장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보석 청문회가 있다고 하니까는요. 뭐 수감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정말 본인도 아마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2018년까지 굉장히 많이 본인의 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의미에서의 파워가 커진 것을 느꼈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려오고 나니까 이렇게 빨리 바람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은 마지막에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인수를 해줘야지 된다 하고 조언을 했답니다. 이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의 조언을 마지막에는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도 그 이후에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같은 인간 스토리도 있고요. 잠시 뒤에는 또 다른 스토리도 있어요. 어쩌면 행복이 작은 것에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앱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벤모를 쓰기 때문에 벤모를 쓸 때마다 참 이상하다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카하고 이제 그 벤모를 써서 뭐 서로 어카운트에 돈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조카가 조카 친구하고 돈을 주고받는 게 뭐 기프트로 그 명목은 무엇이냐 또 뭐 얼마이냐 그리고 친구하고 돈을 주고받을 때 뭐 너 생일이지 내가 뭐 밥 못 사줘서 미안하면서 뭐 러브 표시까지 보내고 막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럼 또 친구가 어머 고마워 뭐 이러면서 서로 답례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참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은 요즘은 물건 사는 가게에서도 벤모로 받는 곳이 있거든요. 크레딧 카드를 안 받고 벤모 거래를 하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그 가게를 한번 갔다가 또 다음에 가면은 한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쫙 나오고 아 이게 뭐지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나면은 수정을 하네요. 이 벤모라는 회사가 페이팔이 모 회사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시작을 했답니다. 일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의 페이먼트를 볼 수 없게 지금은 이제 친구 거, 뭐 조카 이것뿐만이 아니라 친구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피드 자체를 거래를 볼 수 있는데 뭐 어제부터인가요? 뭐 시행을 했는데 옵션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놨답니다. 지금까지는 이 옵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옵션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공개로 설정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세팅이 아주 그 프라이빗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냐면 사람들이 많이 처음부터 컴플레인을 했는데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돼. 내가 누구와 돈거래를 얼마나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그리고 요즘은 뭐 특별하게 그 내가 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로 내 전화번호가 막 입력이 됐다던가 이런 형태가 되면 벤모에 다 뜨더라고요. 우리 회사 어떤 분도 벤모 쓰시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분도 알겠죠. 저의 벤모 거래 내역을.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벤모 어카운트가 한번 잠깐 10분 동안 공개된 적이 있답니다. 대통령도 뭐 손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하니까 뭐 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거래 내역이 나와서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사생활은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고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해서 원하면 공개할 수도 있고 어제부터 업데이트된 건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벤모 쓰시는 분들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빗으로 거의가 뭐 프라이빗으로 하길 원하시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어느 미국 매체에서 봤는데 영국의 가디언에 그 실린 이 기사를 어떤 그 미국 저널리스트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뭐 늘 가디언을 보니까 가디언에 들어가서 봤죠. 어떤 땐 가디언이 미국 스토리를 소개할 때도 있고 미국 매체가 영국 신문 가디언을 통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가 그 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인생이에요. 10년 전에 캐롤 앤 와펄튼 씨라는 분이 굉장히 아프셨답니다. 지금 이분이 70세인데 아프셔서 집에서 졸도를 하셨어요. 졸도를 했는데 뭐 면역력이 약화돼서 어떤 그 특별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걷지도 못하다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걸을 수 있게 되면서 딸이 공무원을 뭐 그 전에 공무원을 한 15년을 하셨는데 전 남편과 책을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이 4베드룸이었는데요. 딸이 셋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방 하나를 썼겠죠. 근데 방방마다 뭐 딸 방도 빌리고 그랬겠죠. 막 모든 곳에 다 책이 쌓여 있고 박스에도 책이 있고 해서 딸들이 너무 불만을 했대요. 그런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쓰러졌다가 다시 조금 걷기 시작할 때가 되니까 엄마 은퇴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를 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의 그 권유에 따라서 은퇴를 했고 집을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위에는 집이고 아래는 정말 허름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업용 스토어가 있는 곳이죠. 오랜 동안 내놨는데 이발소가 팔리지 않아서 굉장히 흉하게 생겼었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다가 9,000권이나 되는 본인이 막 그 수집을 해서 막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책을 수집을 했대요. 우표 수집하듯이. 우표보다 책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 9,000권을 어떻게 할까 하다 거기다가 책방을 차린 겁니다. 책방을 차려서 책방 이름이 Book Rest, 쉬다 하는 rest겠죠? The Book Rest라는 그런 책방을 차렸는데 그때부터 나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15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은퇴할 때 뭐 할 거야? 할 때 그냥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하고 속으로 난 책과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책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평생을 했는데 책방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My dream이 정말 된 거죠. 해서 그 생일이 지난 뒤에 바로 이제 그 스토어를 오픈을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책을 판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너무 그 문장을 보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감정 이걸 어떻게 파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했었던 것을 다른 사람도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어떤 그 배움이 되겠구나, 느낌이 되겠구나 하면서 책을 이제 그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75세, 60세 때가 아니군요. 65세 때였습니다. 65세 때 생일이 지난 직후에 이렇게 스토리로 책방을 내서 지금은 75세신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선 우정이라는 것을 책은 잃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을 잃지만 책방을 함으로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래요. 벌지도 않고 잃지도 않는데 몇 가지 얻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정. 그냥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캐롤 괜찮아? 몸은 건강해?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 저 이거 정말 공감해요. 휴일 같은 때 일할 때 제가 회사에서 그러거든요. 손님이 없으면 이 책방을 그냥 혼자 막 걸어 다니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뭐 앉아서 책도 읽고 정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을 때까지 지금 75세인데 이 책방을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는 누가 와서 내가 이 책을 얼마나 오랜 동안 찾았는데 결국 여기서 찾았다고 오래된 책들 아니겠어요. 요즘은 뭐 절판하고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나는 꿈이 실현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떻지? 다른 사람의 그 꿈은 모든 그 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을 읽을 수도 있고 해서 이 75세의 이분은 굉장히 이 나의 책들 자체도 이제 The Book Rest 그 책들 자체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척 행복하시다고 하고요. 당연히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웬디 셔먼 전 대북 조정관이기도 했죠. 국무부의 부장관이 7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중국 관계자들과 그 텐진을 방문하거든요. 왕이 와도 같이 방문을 하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직 미국인입니다. 물론 뭐 존 케리 기후 특사가 방문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 왕위 부부장과 미국의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알래스카에서 만났었죠. 그래서 서로 미국과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그 국무부가 중국을 뭐 형사 기소했었잖아요. 중국 안보 해커들이 10개국이 넘는 곳에서 해킹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이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여러 국가들이 같이 한 이 시점에 이제 가는 것이고요. 긴장이 아주 한창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기소했다고 해서 뭐 강하게 서로 동맹국끼리 기소는 했지만 벌 주는 거는 또 없더군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중국은 버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정스러운 친구로 만들 수도 없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형편에 지금 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콩 문제 있죠. 뭐 신장 문제 있죠. 인권 위반한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개막식은 이제 금요일에 열리지만 게임은 그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 뭐 축구팀 지기도 하고 다른 팀 또 뭐 이기기도 하고 했는데 퍼스트 레이디가 가고 있고요. 알래스카에 거쳐서 도쿄에 가는데 네, 뭐 도쿄 방문하고 사흘 올 때는 하와이도 방문을 하고요. 전부 백신 같은 거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과 하와이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